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는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따박따박 꼼꼼하게 짚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깜짝 놀라셨죠. 예. 앞에 뭐 무슨 말소리는 안 나는데 빨간 티 입으신 무려 3분이나 해병대 동기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 기획을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제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 사실은 다 이제 사회인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평일에 낮 시간대에 시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셔서 저희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3분 모셨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학교를 다닌 분들입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좌총룡 500호 맞죠? 예, 3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희 뭘로 시작도 안 했는데 빨간 옷이 이렇게 멋진 줄 이제 알게 되네요. 해병대를 건드리다니 빨간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박정훈 대령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팔강모 사나이 노래 부르시던 모습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용기 내 주셔서 정말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댓글이 막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공무원 정치인들이 박정훈 대령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님과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 시대가 한 발짝 한 발짝 정의로 향해 갑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막 시작을 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선 저희가 이 동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씩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실 때마다 여기 댓글창에 응원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부터. 예, 동기회 회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 학교를 같이 다녔다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기수부터 그 공교롭게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임관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같이 다닌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죠. 예. 그래서 박정훈 동기와 같이 훈련을 같이 받고 임관을 같이 하고 군 생활을 마무리했었던 예비역들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의 우백호 장현우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인사가 짧으세요?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아니 우리 장현우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프리랜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아. 요새 엄청 바쁜데 예.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나오셨군요. 이제 자 500호 했으니까 이번에는 좌총룡.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훈 동기하고 네. 군생활 같이 같이 했죠. 저는 22년생을 하고 2017년도 11월에 이제 의원을 해서 제가 만기 전역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의원 전역을 해서 예. 박정훈 동기하고는 같이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우리 동기들도 있지만은 현역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제가 더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무찔러 온 거는 그 알기 때문에 네. 박정훈 동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여기 동기들 뛰어오는 것처럼 네. 그거 못지않게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예비역 수령 김정현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막 박수가 빨간 마우라 해병대님 응원합니다. 멋져요. 예. 박정훈 대령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분들 처음 뵌 날이 언제냐면 지난 9월 1일입니다.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이었거든요. 네, 아침에 만나 뵙는데 와, 그 동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저도 이제 사회부 기자 오래 했었습니다만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동기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동기들이 야 여긴 나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회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었는데 저희 동기가 연루돼 있는 네. 일이라고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뉴스로만 보고. 네네. 예. 그러니까 수사단장의 역할은 있지만 네. 어떤 이슈마다 수사단을 꾸려서 뭐 그 TF처럼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애써 부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거 맞네. 내 경찰 친구인데. 단장, 예. 검찰 단장, 아니 경찰 단장. 예. 네, 맞네. 수사단장. 예. 근데 맞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 연락을 해봤고. 네. 그때 굉장히- 직접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박정훈 대령한테. 네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었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예. 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더 아닙니다. 들이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 다음 일정들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고. 네. 너 혼자 거기를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몇 시에 가냐 물어봐서 일단 같이 가자. 우리 큰 병 걸렸을 때 네. 손이라도 잡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마음도 불안해 있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네. 항명 수계죄였잖아요. 맞아요. 뭐 듣지도 못했던 거고 이게 예. 전쟁. 너 혹시 뭐 쿠데타 일으켰냐? 혹시 그때 쿠데타 아마- 일으켰니? 네, 그 말을 그때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네.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봤던 것 네, 같아요. 네. 야, 뭐 쿠데타 일으키다가 들켰냐? 뭐야 네. 이 제명이 왜 이래? 왜 이래? 그랬더니 네. 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일단 자기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수사를 당하는 입장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네. 일단 같이 가자. 너 혼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그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슬프게도 참 비가 와서 우산 같이 씌워주고 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처음에 조사받으러 갔나? 네. 그럼 조사받으러 간 날부터 매번 동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죠. 뭐 법원 군사법원 앞에 뭐 공수처. 군 검찰 공수처 아니 원래 이렇게 관공서를 다니셨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 이렇게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수처 같은데. 예. 이렇게까지 열심히 쫓아다닐 생각은 아니었었고요. 처음부터. 네. 근데 제일 처음 날은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갔었던 거였었는데 네. 그 다음에 매번 갈 수는 없어서 네. 중요한 때만 가자라고 했는데 네. 우리 좌청룡이 예. 무슨 말? 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좌청룡 500호가 예.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었어요. 그럼 세 분이 세트로 계속 같이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 두 친구는 네. 항상 이 동기들은 예. 빠지지 않고 계속 자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좌청룡 500호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냥 좌총령 500호가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총령 동기께서는 왜 그러면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해야겠다. 원래 친하셨어요? 뭐 동기가 원래 친하고는 없고 동기니까 네. 조건부가 없이 네. 그 동기니까 좋은 거죠. 동기니까.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고 뭐 어떠한 결정 내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를 당연히 한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너 놀랬어? 안 놀랐지 안 놀랐지. 당연한 걸 하는데 사람들이 동기가 지금 항명수괴죄로 조사받고 어떻게 될지 그 만약에 전쟁 중이면 이거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아니 동기가 나서줘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해서 나섰는데 국민들이 박수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신 그런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아침 되면 아침밥을 먹는 건데 예. 당연히 아침밥을 먹는데 왜 놀라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누구 하나 책임져주고 누구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거를 저희가 하고 나서 저도 그때 알은 거예요. 뭐 있었는데 뭐가 있어? 그랬구나. 근데 이 박정훈 동기의 일이 있었을 때는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 당연히 하는 거라고 해서 나갔지만은 이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놀란 거죠. 놀랬죠. 응. 예,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동기니까 당연하다 이러지만 동기끼리 더 그래요. 동기끼리 더 사기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 친구가 있냐, 다 경쟁자만 있다. 애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병대 전후에는 진짜 해병이라서 다른가? 해병대 문화 독특하다. 사실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해병대라서 잘못 건드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우베코 우베코 동기께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일상생활도 많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오늘 빠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저는 8월 그때 11일인가요? 8월 11일. KBS 사사건 건에 네. 나가서 네. 그거를 처음 봤어요. 저 언론을 통해서. 그 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예, 있는지도. 아니, 수사단장이 우리 동기라는 걸 몰랐고 네. 어떤 예. 사건인지도 몰랐는데 예.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잠도 못 잤고 예. 다음 날부터는 진짜 도와줘야겠다 앞장서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분했다. 네, 어느 왜 대목이 그러냐면 제일 그렇게 분하셨습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저는 신뢰할 수 있거든요. 박정훈의 말은 예, 신뢰한다. 훈련 받을 때 경험을 보면 네. 너무 듬직하고 예. 무직하고 예. 일단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 친구 말은 신뢰가 간다. 근데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기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주변 반응이 네. 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날 처음 봤어요. 박정훈 대령을 언제 봤냐면 사사건건 프로그램에서 박 대령 인터뷰 다음 코너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스치듯이 군복 입은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가는데 저 사람이 박정훈 대령이구나 이렇게 저는 처음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본 게 바로 그날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 그 군사법원 앞에서 풍경인데요. 그날 다들 사실상 구속이 될 거다. 구속이 될 거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군사 법원은 물론이고 군 검찰 수사관이 보여준 태도를 종합해서 볼 때 이건 구속각이다. 그렇죠. 그런데 기각이 돼서 다들 놀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군사법원 앞에서 뒤풀이를 하셨어요. 네. 그 현장에 이제 제가 세 분 뵀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 좌총령 동기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상황을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그때 무슨 그걸 무예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전술무예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박정훈 대령이 뭘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박정훈 대령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전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회장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그 박정훈 동기가 했었던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중대장 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서 훈련 받는 교육 중에도 그 직급을 놓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소대 중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역할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들 지원은 솔직히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해요? 제일 많이 맞거든요. 맞아요? 맞는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때립니까? 아니 이런. 아니 맞는다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군대에 솔직히 말하면 구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강인한 혹독한 훈련도 견뎌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기쁘게 하고 견뎌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격을 무시하고 막 그 짐승처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또 전시에 잡히게 되면 또 고문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고문을 견뎌내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먼저 동기 중에? 예, 솔선수범해야 되고 가장 많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게 그 중대장 사관 후보생의 역할인데요. 네. 지원을 해서 어. 솔선수범을 했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 가리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무슨 태권도 시범인가 뭘 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뭐 칼로 뭘 하는 건 시범도 보이고 뭐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딴 분을 가르치는데 자충윤관 네, 기억나는 일화 어떤 거? 예. 저도 몰랐었었는데 네. 나중에 이 사건 그때는 워낙 심신이 피곤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앞에서 뭐 해도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우리 임관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네. 장교로서 육성이 되면 피로연을 한 번씩 고생했다고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때 돼지 바베큐도 하고 막 네. 그 태권도 시범도 보였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예. 박정훈 동기가 그 사과에 칼을 꽂아 놓고 눈을 가리고 발로 차는 오. 그거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아, 맞아? 맞아. 안딴 제 사람 아니야? 기억에 맞다고 예, 예, 들었어요. 예. 그리고 사과에 예, 예. 칼을 꽂아서 네, 네. 돌려차기. 돌려차기 하는 거. 오, 눈을 가리고. 눈을 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네. 깨야죠, 사과를. 근데 사과를 그냥 깨야 차면은 배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눈을 가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걸 통해서 들었을 때 네. 박정훈 대령이 태권도도 했었고 맞아요. 시범을 했었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전혀 다르죠. 네. 지금 보면은 법대까지 나온 정말 인문 계열로도 네. 굉장히 출중한 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무술인으로서 진짜 문무를 겸비한 장교였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저 좌총령께서 기억하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딱히? 딱히인데 왜 딱히냐면은 그 친구는 헌병 소대장 중대장 좀 간 거고 저는 이제 헌병. 지금 그러니까 군사 경찰.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수색대에서 이제 소대장 중대장을 하다 보니 네. 편하게 동기니까 제가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예. 할게요. 정훈이는 정훈이의 부하가 저의 담당 수사관이에요. 우리 중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중대장이 누구야? 그러면 저기 박정훈 대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 부하를 보고 저는 정훈이를 이제 판단하고 원래 뭐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는데 네. 너무 바른 거예요. 누가 그 부하들이. 부하들이. 다른 사람 오게 되면 조금 이제 수사관들은 예. 유관 장교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말도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너무 바른 거예요. 그 수사관답지 않게 장교에 대한 예의 경례하는 거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네. 그 누구야 했더니 이제 박정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제가 속으로 했죠. 진짜 훌륭하다. 네. 그 훌륭한 지휘관 밑에는 부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낀 게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워낙에 또 제가 또 훌륭해서 네. 우리 부하들이 그렇게 했어. 좌총령이. 그게 좀 역시 그러니까 역시 역시 그래서 훌륭해. 예. 지휘관 지휘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네. 그때 좀 유관 장교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렇구나. 그 실물 보여준 게 박정훈이에요. 정훈이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네. 소대장섭 중대장 못 해가지고 예. 모범 그다음에 뭐 솔선수범하고 부하를 내 새끼 내 동생 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 군생활 10년 20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고 얼굴을 안 봐도 이 친구가 이 말 했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게 그런 신뢰가 가 있어. 예. 그거는 자, 그런 신뢰가 가 있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뭐 갑자기 처음에는 진짜 무슨 뭐 항명 뭐 쿠데타를 일으켰나라는 막 수괴하다가 이제 항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어찌됐든 뭐 재판도 여러 가지가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당히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 보시기에 해병대 엄청 많잖아요. 해병 전우회도 있고 뭐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무슨 동기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체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해병 안에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거는 한 우베코. 네, 우베코 동기가 좌청용. 네. 미루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해병대 정신으로 서로 괜찮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예, 저희 좋네요. 동기가. 서로 물어가면서. 네. 이게 각 전후에서 네. 그런 거죠.
또 지금 전회가 이렇게 똘똘 또 뭉치게 해준 것도 네. 지금 윗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우리 전회가 더 전회들이 더 전회가 똘똘 뭉치게 해준 것 같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예. 박정훈이 한 거는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다 맞아요. 법을 몰라도 뭐 군을 잘 몰라도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서 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주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네. 아니 동생하고 형이 싸웠으면은 네. 엄마 아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당연히 누가 엄마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빠가 이제 물어보는 거 당연히 그 얘기를 형이하고 형은 형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동생의 입장에서 얘기할 거고 네. 누가 그 엄마가 들어서 아빠가 들어서 이거 판단해 이리가 예. 그러니까 형 편을 들든지 동생 편을 들어서 그렇게 나눠주는데 이 군 조직은 분명히 있잖아요. 지휘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그게 법적으로 뭐 넘어갔다 어쩌다 돼 있지만 네. 가장 기본 상식적으로 아니 누가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네. 전우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 사항이 없던 거기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지휘관들은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중대장이 알아야지 대대장님한테 보고할 거고 대대장님이 또 알아야지 연대장님한테 보고할 예. 거고 연대 사단 예. 사령관 이렇게 지휘체가 쭉쭉쭉 있다 올라가죠. 보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가지고 당연히 했는데 네. 이게 뭐 당연히 한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하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후에서 어떻게 웃기는 해주세요? 거다. 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거다. 네. 제가 봐서는 예. 정훈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생각 상식선에서 한 거 맞아요. 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는 제대로 그러니까 해병전후회 안에서 지금 군에서 해병 안에서 늘 상식적으로 판단했던 것을 판단했던 대로 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갑자기 뒤집어 엎어서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을 뒤집어 엎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판단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네. 일요일 날 사전 답사를 갔다 왔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따 우리가 50km 행군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흔히들 그 컨테이너 박스라고 전후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네. 있길래 약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네. 이제 중앙회 차원에서 네.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지역 전후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노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정훈 대령 동기입니다 했더니 예. 너무 저를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제 금방까지 박 대령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막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가운데 놓고 진짜 노 해병님들께서 뚜루루 제 말을 경청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너무나 그분들이 본질을 꿰뚫고 계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좀 어. 울컥했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행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행군에 동참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막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네, 예, 예. 뭐 제가 갔다 왔던 데는 과천시 전후회인데 예. 뭐 의왕, 안양, 군포, 수원 다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이거 하는데 동참하자. 근데 이제 마침 그날 경기도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11월 4일 날. 네. 근데 지금 듣기로는 그거 행사 끝나고 다 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구간 같이 참가를 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서 야 역시 그 해병대 전후회의 네. 조직력, 단결력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랑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연대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참 이제 뭐 이걸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위 윗선들 중앙 단위에서는 이 사건을 좀 정치적으로 보고 정부의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반면 평범한 해병 전우들의 판단은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고 장관이 결재까지 난 사안을 도로 이첩 보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지시들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 81기 동기회 분들이 계시고 그 핵심 멤버 세 분을 저희가 모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저희 동기회 외에도 네.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최근에 네. 공학도 활성화되고 갑작스럽게 좀 큰 목소리, 쓴 네.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그 언론에서 뭐 빨갱이 아니냐, 에? 빨갱이? 뭐 빨갱이 와. 집단 아니냐, 뭐 이렇게 아, 누가 매도를 그런 매도를? 하는- 아, 빨간색 입었어서.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도 빨간색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해야 돼?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좀 짧게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아주 짧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그 채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후에 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가 최초로 그때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군인답게 네.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예. 그리고 정치적인 그 색깔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예.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예. 이제 첫 야외 집회였었죠. 음. 그래서 그 누구도 그때 쉽게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우리 또 동기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그때 저희들 활동하는 거를 보고 시위를 보고 공지를 했을 때 네. 그 시위장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나중에 네. 전국연대 전국 아. 예비역들을 모으는 지렛대 역할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집행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군인으로서 정쟁에 빠져들지 않는다. 절대 어떠한 정치적 용어도 네. 대상자도 언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박정훈 대령 최혜병의 순직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대령이 억울하게 지금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데 명예를 회복해서 복직할 수 있기에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거다라고 네. 했을 때 동의를 했어요.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금 2기까지 됐는데 네. 아니 1기를 일단 모집해 보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다혈질의 우리 또 해병대 전우들이 모였었고 모였어요. 굉장히 강한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튜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네. 이번에 지금 2기로 접어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회장이 또 집행위원장이 또 바뀌면서 굉장히 온화한 친구예요. 그래서 예. 많이 또 저희랑 호흡도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행군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네.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모였을 때 네. 아주 막 이런저런 뭐 정당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자기 정치적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니 네. 섞여서 조금 거친 목소리가 나갔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성숙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더 예.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해병대 전후회는 빨갱이가 아니다. 그렇죠. 예, 빨갱이가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색깔론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빨갱이라는 언급은 예, 있어서는 안 될 그렇죠.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정말 꽃다운 젊은 청춘이 명령을 받고 네, 머뭇거리긴 했지만 정말 명령 받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그것도 아시겠지만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책임감 있게 자기 후임을 뒤로 빼고 네, 자기가 네. 더 앞에 들어갔단 네. 말이에요. 그런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왜 빨갱인가요? 그게 정의롭고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인데 그게 어떻게 빨갱이에요? 그런 이념 전쟁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박정훈 대령도 말했지만 저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본 적도 없고요. 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저한테는 뭐 빨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이렇게 우리 정의연대, 정의연대 그 예비역 전국연대. 전국연대 이 분들이 네.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것들을 보고 네.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아. 네, 그리고 우리 81기를 지원해 주려고 정말 많이 모인 분들인데 네. 우리가 또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평범한 시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또 국감에서도 다뤄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특검도 요구하고 특검도 이제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야당들의 입장이고 뭐 이런 건데요. 이 사건 벌써 어느덧 국민들께 알려진 게 벌써 석 달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벌어진 사건 가운데 뭐 대통령실도 있고 국방부 대응도 있고 해병대 사령부의 대응도 있고 뭐 등등 여러 대응이 있었는데 야,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이번에는 우리 좌총령 동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름이 좌총령 500호가 돼버렸어요. 네. 무게감 있는 거는 일단은 여쭤보네. 예. 앞에서 그 총알 봐.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진짜. 네. 훌륭한 진행이죠. 네. 네. 돌격 앞으로. 네, 네, 돌격 앞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주세요. 저희가 너무 평범한 분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의 대응도 있고 그리고 또 국방부 장차관이 나와서 또 국회 국방위 상임위 현장에서 또 얘기도 하고 뭐 김계환 사령관님도 말씀하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사령관도 또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 사건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또 뭐 발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쭉 과정을 보면서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처음에 박 대령이 수사를 해서 새로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980쪽이나 되는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첩을 한 거예요. 경찰로, 경북경찰청으로. 포항이니까. 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장관이 뭐 다 결재도 하고 어제 보니까 인사지시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여기서 거의 끝나는 무렵인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첩보류라는 게. 이 상황을 쭉 보면서 뭐 VIP 경로설도 나오고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윗분들이. 아까 이제 저한테 슬쩍 말씀하신 게 김계환 사령관님을 보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박정훈 대령을요. 그런 말씀 아까 좌총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바로 훅 들어오면은 진짜 까먹게 되는. 우리가 그 사실 예상 질문을 예. 한 명씩 맡았는데 예. 회장님께서 좀 이 예상 질문은 여기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나 했더니 예상 질문 써오셨어요. 공부 안 한 거 예상 갑자기 질문을 물어보시면 다 써가지고 답변서까지 다 준비해 오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예, 사실 저희들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정치적 이제 일반 사회인이다 보니까 정치적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국방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죠. 그래서 왜 해병대를 모욕했냐, 왜 해병대는 말을 듣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거나 네, 예. 김계환 사령관님을 찾아가서 예. 3시간 동안 위증을 종용했다. 예. 이런 말들을 전해 들었을 때 네. 그래도 아무리 그 직급에 충실한 행동을 했겠지만 네. 어떻게 그 대령급이 우리 존경하는 사령관님을 이렇게 뭐 죄인 다루듯이 취조해서 네. 거짓 증언을 유도했냐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퍼졌기 때문에 네. 국방부에 대한 그 반발감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국방부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네.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좀 정정당당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또 군인들이 대부분 연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들여다봐도 예.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돌려서 그런 적 없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혐의 사실을 빼라, 네. 혐의자를 빼라, 예. 라고 이야기했지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 아니다. 그걸 그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굳이 성인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 논술만 잘 봐도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1번
뭐 2번 뭐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질문조차도 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겁하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 쭉 취재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이 81기 동기분들도 굉장히 와, 그날 현장에서 기자들이 다들 소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박정훈 대령이 정말 그동안 잘 살아왔나 보다. 저런 신뢰와 믿음 없이 동기들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날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게 처음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수사단장이 쭉 수사를 하면서 함께했던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수대장의 증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해병대도 해사 비사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해군학교 출신이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냐, 뭐 이거에 따른 뭐 인사상의 여러 가지 뭐 불이익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차별받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수대장 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임에도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이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잘 못 보던 장면들이 뭐 형님 저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진실 고백할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도 와 기자들이 와 소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병대의 어떤 문화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진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왠지 뭐 누가 서로 막 얘기를 하려고 이제는 왜고 둘 다겠죠. 두 개, 예, 둘 다다. 어디를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네. 앞서 말했던 동기회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일단 앞도 뒤도 안 보고 네. 일단 동기니까 동기니까.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오. 그렇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네. 말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 뒤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엊그제는 그 부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사단장이 보직 해임을 네,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리자가 네. 누가 될 건지도 네. 이미 정해졌었다는 맞습니다. 말이 계속 언급됐었는데 네, 네. 그게 또 사실로 증명됐죠. 그렇죠.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네.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기반한 내용들로 박 대령이 했던 말이 맞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시작을 했지만 이거 맞다,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동안 군 생활했을 때 우리 같이 네. 생활했을 때 모습도 그렇고 그 이후의 생활도 그렇고 또 말씀하셨던 중수대장도 그렇고 네. 또 며칠 전에 일광수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예. 박정훈 대령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라기보다 네. 아마 진실을 위해서이겠죠. 근데 플러스 박 대령이 그동안 살아왔던 진실된 삶이 또 시너지를 내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대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참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함께하고 이 연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앞서 이제 살짝 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입니다. 무려 1박 2일 동안 고난에 타협하지 않는 해병대 50km 정의의 행군. 뭡니까 이거? 정의의 행군을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기획이고 어떤 행사인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동기 회장님 어떻게 다 이제 연세들도 좀 있으시고 네. 옛날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체력들은 되시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새로 안 돼요. 체력 누가 기획한 거예요? 혹시 이게 좌총경 기획 같은데? 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우리 회장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잘 짠 게 네. 그걸 잘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모든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순간 반짝하고 지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없어지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사라지는데 이 사건만큼은 우리 전우를 잃었는데 예?
그 쉽게 이렇게 잊혀져서는 안 될 거고 그리고 박정훈 내 동기가 뭐가 아쉽겠어요 대령 달고 뭐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그 잊혀져서도 안 되는 거고 잊혀지는 걸 우리는 또 두려운 거야 또 네. 우리 동기로서는 우리 동기들은 그거를 회장이 진두지한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네. 근데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 50km 됐지만은 좀 더 이거 안 되면 더 멀어져야 돼 이제 계룡대 본부에서 올라야 되고 그런데 포항에서 가야 되고 왜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에 박정훈 동기에서 우리 동기 선언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점 이게 커지고 있어요. 어디서 보니까 뭐 해외 전우회들도 이제 해야 된다고 막 이런 해외 해병 네. 전후회. 예. 거기서도 뭐 이거 해야 된다는 이런 예. 그럼 뭐 전 세계로 지구상에서 다 해야 돼 이제는요. 예. 이게 근데 왜 이참에 예.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고 생각하냐면 네. 이 진실적으로 해야죠. 정의롭게 해야 되고 이 거짓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거짓말로 거짓말로 다 탄로가 나잖아요. 역사가 밝혀주죠. 이거 네. 시간 싸움이야 시간. 예. 근데 정말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지금 무대 동기잖아요. 네. 이 동기가 혼자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 네, 모기마이에서 그 기획했었던 배경을 보면 지금 워낙 매스미디어 발달도 많이 됐고 정말 언론에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근데 서로 법적 근거를 따지면서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학자로서 봤을 때는 1 더하기 1은 2인데 네.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네. 1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법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회의, 1차 그 행동을 했을 때도 네. 이순신 장군상에서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군인답게 남들이 말로만 떠들 때 몸으로 묵묵하게 그리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집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정말 짧게 끝내고 1박 2일 동안 네. 걸어가면서 예. 몸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해야지만 네. 좀 더 진정성 있고 예. 오래 남을 수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는 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자막으로 정의의 행군 참가 신청 핸드폰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해병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도 네. 참여하실 수 있고 네. 이미 신청하신다고 네. 많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 특히 이제 자식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 관심이 지대하시고 네. 진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저희를 응원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이 다는 못 가지만 네. 중간중간 거점에 같이 합류를 하신다거나 마지막 종점 구간에 예. 용산 앞에 저희가 이제 예. 도착을 하는데 예. 거기에 오시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하세요. 예. 그래서 책임감을 또 느끼는데 예. 저게 또 안내 전화가 나가면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예, 폭주할 것 같아서 네. 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좀 전화를 예, 문자로 예, 문자 다 보내주시면 생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문자로 참가 신청해 아니면, 주시면 네, 저희가 더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도 오실 거죠? 저요? 네, 약속을 하세요. 네, 약속을.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50kg는 자신이 없습니다. 5kg만 반만 보세요 반만. 25kg요? 네, 그럼 돼요. 제가 25kg. 안돼 안돼. 제 20. 구간별로 여기 보면 예, 출발 지점이 관절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구간별로 다 잘라놔서 네. 출발 도착 시간들 다 표현해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제일 마지막 구간은 네. 동작역에서 출발하는 아. 것도 짧게 네.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 원하는 구간만큼만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해병대 출신이어서 엄마도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정의로운 박대령님을 우리 해병대원들이 끝까지 투쟁하여 지켜내야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최상병이 20살이고 그 부모가 40이 넘은 부모였습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그냥 뭐 내가 원해서 저 갈게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 때문에 예성천에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러 들어갔고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아니 대한민국에 구명조끼가 없어?
왜 애들을 구명조끼도 안 입혀가지고 이 빨간 티 그냥 입혀가지고 들여보내고 예성천은 언제 강바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많아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들여보내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공보 활동을 취하하고 이런 장면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은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첩 보류를 하고 뭐 사람들 빼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되는데요. 회장님 누가 답해야 됩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본인이 가장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라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네. 네, 왜 그렇게까지 연명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아시겠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진짜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처럼 사직생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했었으면 야 네. 정말 처음으로 책임지고 자기가 물러서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렇게 됐으면 다른 곳에 갔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어요. 그 이후에 보였던 행동도 너무 실망스럽고 네.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전역 장병이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떻게 버티시려고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저렇게 버리고 연명하려고 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 해병대 그것도 장군으로서 네.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물론 병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장군님들이잖아요. 원스타부터는 장군님 아닙니까? 지휘관이고요. 이렇게 아니 제가 오백호님께 여쭤보죠. 네.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지휘관 군대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휘관 이런- 만나면 그러니까 고생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게 걱정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군대에 어떻게 내 자식을 보낼 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발 방지가 돼야 네. 진짜 우리 자식들을 군대 보낼 수 있고 그러려면 예. 최상병 순직 진상규명 그리고 박대령 명예회복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최상병 진실규명, 네. 박대령 명예회복. 이게 아주 훌륭한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처음 만나요? 이 행군 참여하실 분들은?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은 네. 사령부 원래는 사령부에서 네, 그 해병대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보안상 말하면 정확한 안 돼요. 위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동네만. 동네만. 화성시 화성시? 예. 예, 경기도 화성시. 네네네. 예. 그래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네. 집결 장소를 알려드릴 건데 원래는 해병대 사령부 앞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미 그렇게 공지가 나왔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약간 뒤쪽으로 물러서서 네. 해병 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병 혼에 네. 혼이 깃들어 있고 또 나름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곳으로 네. 뒤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모이면- 모여서 네. 네네. 출발을 한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으세요? 500 분이? 처음에 전 구간을 가는 분들은 한 30명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해병대 부모님들 오신다고 했고 예, 출정식 때 예. 그래서 중간중간이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네. 한 100분 정도 같이 행군에 동참하실 것 같아요. 와. 어머님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아버님들이 많습니까? 다 아버님들이시죠? 그렇죠. 이게 해병대는 다 아버지고 해병대 다 아버지고. 근데 해병대 전후 분들 중에서도 네.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구나. 부산. 네. 네. 부산. 그러니까 오신다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혹시 청년들도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해봤자 3, 40대 30, 40대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자, 사실은 이 기획이 저는 굉장히 감동의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말 없이 그냥 행군하는 거잖아요. 뭐 군장 이런 거 없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 비무장 행군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예. 너무 좀 군인스러운 것 같아서 예. 국민 화합을 좀 예.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던 것만큼 네. 예. 그냥 정의의 행군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아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박정훈 대령 네. 언제 만나셨다고요? 갑자기 박정훈 대령 만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예, 예. 야밤에? 아니 낮에 낮에? 제가 이제 행군 준비하려고 네네. 좀 미리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강원도에 혼자 여행을 갔는데 네네. 저녁에 이제 혼자 그 혼술 좀 하려고 네. 창거리를 사러 가는데 네. 웬 차가 지나가다가 쓰는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예, 예. 뭐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박 대령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차에서? 네, 그래서 깜짝이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서로 어떻게 온 거냐 그랬더니 예. 이제 박 대령도 휴가를 내서 아, 박 대령 부부가 같이 예. 바람을 쐬러 왔는데 네. 공교롭게 같은 콘도에 예약이 됐던 거죠. 그렇구나. 같이 아니 이건 그래서- 또 무슨 그래서 인연입니까? 바다를 보면서 네. 술 한 잔 먹었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그때부터 좌청령 우베코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인연이- 인연이다.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 근데 둘만의 만남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때 22시간 뭐 자고 있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 녹음 다 됐잖아 정훈이 예. 그 저기 예. 술 취해 네. 살아있는 그 목소리 목소리를 그렇구나. 근데 사실 지금 현직 군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요. 그리고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사사건건 출연한 걸로 징계에 회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출연을 안 하고 계시고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이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들 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도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8명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군사법원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8명이나 그것도 전직 장관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까지 가가지고 군 수사관인가요? 군 검사하고 막 이제 입씨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박 대령이 사실은 실제로 이제 강제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강제구인이 되는 그 순간에도 돌아서서 8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 본인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으면서 저도 진짜 놀랐거든요. 저도 그때 울컥했어요. 진짜 울컥했어요. 지금도 좀 지금 우리 세 아저씨와 한 아줌마가 울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박 대령을 지지를 하지만 네. 첫 집회조차도 박 대령을 명예를 회복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혜병 순직 진상 규명을 해라. 그 목소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고 있는 게요. 그게 박 대령이 원했던 일이고 또 우리 전우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먼저 세우지 않고 네. 최혜병을 앞세워서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사건 뭐 이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사실은 벌써 최소한 1차 그 조사 결과 경찰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떤 건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말이.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다.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어느 정도까지 수사 속도가 나고 있는지 사실은 기자들도 워치독 차원에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면서 출근길에마다 경찰들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사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직무유기다. 그리고 20살 억울하게 예성천에서 그렇게 생을 달리한 병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갖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 프로그램 박대령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래요? 했던 거 요즘에 이거 행군 준비하느라고 통화 못 하셨어요? 좀 그 통화를 잘 못했던 예. 거. 전화번호가 한번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온 지구인이 문자라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대령한테요? 저한테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번호를 잘랐는데 예. 아무튼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고 예.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예. 박대령과 커뮤니케이션을 놓쳤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금까지 저희 기조들이 박정 대령하고 너무 긴밀하게 움직이면 네. 박정 대령이 배후 조정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니까요. 묻지도 않아요. 또 저희도 제 통신 중대장 네. 중대장 전역했는데 통신보안? 네, 통신보안상 네. 중요한 질문들이라든지 예. 관련된 질문들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예. 사냐, 네. 괜찮냐, 네. 오늘 뭐 이런 기사 떴던데 예. 어떠냐, 예. 뭐 이런 예.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 안부 묻는 정도 오히려 네. 이걸 이야기하지 네. 그런 오해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못 만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분씩 친구 박대령에게 영상 편지 띄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 자꾸 보지 마세요. 질문 없는 거 훅훅 들어갑니다.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 자, 자총령부터 하겠습니다. 네, 내 친구 박정훈에게 지금 실제로 강제휴직 심의도 사실은 계류 중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한정 미뤄둘 수도 없고 빨리 결론을 내줘야 정상적인 군 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묶어두는 것도 사실은 피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내라고 한마디씩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먼저 그 박정훈 동기는 그 군대의 충성을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그건 군대에서 충성은 행동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지금 문자를 줬지만은 혼자가 아니고 너를 지지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3명도 있고 안 보이는 인원은 한 3만 아마 억수로 인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힘내고 혼자 아니라는 것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더 이렇게 가져주길 바라고. 좋아.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동기야 우리는 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시 있더라도 변함없이 여기 정신 나가 우리 셋은 뛰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대여 걱정하지 마셔. 파이팅하자. 네. 파이팅하자. 그대여 걱정하지 마쇼. 예, 자 500호. 저는 사실 최근에 많이 만났거든요. 여행도 같이 오고 설악산도 같이 예, 갔다가 예. 지난주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같이 술을 먹었는데 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재판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동기들한테 맡기고 너는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앞으로 그거에 치중해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냐하면 박대령이 극심한 스트레스 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치아가 빠졌어요. 치아가 빠지고 아이고야. 혈압도 고혈압이 돼서 아이고. 약도 지금 먹고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셋이 만나고 네. 우리 좀 정훈이 좀 웃겨주자. 10번 안 웃으면 우리 집에 안 간다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등산도 자주 가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진짜 만들어서 진실을 밖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힘내라. 예, 힘내라. 예.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 예, 제가 소위 임관해서 실무 갔을 때 그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하고 장교하고 간부들하고 그 계급장 위치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래서 아시나요 혹시? 전 모르죠. 예, 제가 꾸준한 관심이 보시면 이제 군대를 안 나와가지고. 예. 병들은 그 계급장은 가슴에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경계 근무라고 하죠. 그래서 가슴에 달고 있고 부사관과 장교는 각 계급장을 목에 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의 말과 행동에 너의 목을 걸고 해라라는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한 거 선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정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정훈이 네가 네 목을 걸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고 또 최혜병에게 이 억울함 꼭 밝혀내겠다. 그리고 플러스 재발 방지하겠다. 다시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 정말 멋있는 우리 동기입니다. 국민들 온 국민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짧게 50km 행군만 하지만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고 또 계속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네. 이사단부터 이사단요? 김포부터 예. 시작해서 뭐 우리 국방부 예. 통과해서 네. 또 현충원 통과해서 예. 예천 통과해서 예. 1사단까지 내려가는 1년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병대 근성, 도전 정신은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도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빨도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예비역들도 그렇고 네.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밤새 이 초기에 특히 관련 자료 찾고 토론하고 네. 이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훈이는 2배, 3배, 4배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어서 빨리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좀 정의로운 사회 또 믿고 아들 딸들을 아들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요즘. 네, 예. 딸도 많이 가죠. 딸도 많이 보내는데 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국방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민족과 우주를 지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제는 우리만 지킨다고 되는 게 네. 아니니까 모두를 지키는 그런 늠름한 군인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유. 박정당 화이팅! 네. 아 정말 한편으로 박정훈 대령 부러워요. 이렇게 든든한 친구분들, 동기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 지금은 이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끝끝내 진실규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함께하는 동기들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부탁을 하나. 왜요? 아니 세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 시간도 지나죠. 하강물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날 진짜 저하고 김정민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그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하고 특히 김정민 변호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날 굉장히 감격했던 장면이 바로 그 팔강모 사나이. 다시 듣고 왜? 예, 한번 군가를 한번 한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병은 영원하다는데 국민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역시 해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회장님 외면하시지 못하실 거고 다시 한번 군사법원 앞에서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들었던 그 군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 그 지인이 그거를 보고 네. 이 중에 누가 음치가 있다, 누가 화음을 넣고 있다 계속 이래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예. 이게 오늘 이렇게 개인 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잘못 불렀다가 그 네, 음치가 누군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리고 좀 예. 이게 오늘 또 제가 지금 방금 막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네. 정말 연습을 한 번도 안 네. 했고 네. 또 해병대 군가가 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군가에 대한 그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네. 많다 보니 각 지역별로 군가가 조금씩 달라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같이 배웠는데 네. 각자 찢어져서 이제 예. 군생활하면서 각자 그 지역의 군가를 아. 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 음도 달라요.
심지어는 그럼 가사도 뭐- 조금씩 다르. 아이, 근데 저 우리 팔강모 인간적으로 사나이는 아니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가수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고 네, 듣습니다. 네. 또이 하자. 일단 질까봐 빨리 하고 가자. 아, 빨리 하고 가야 돼. 다음 약속 있어.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때의 그 감동과 그리고 너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정말 대한민국이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의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우리 일어나야지 그럼. 일어나야지. 일어나 보니게요? 의자 집어넣고 이제. 우리 그때처럼 똑같이 안 해도. 정자세로 해. 정자세로.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험물은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조국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저는 일어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예. 진짜. 예. 마지막. 제 오프닝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예, 진짜, 잠깐 앉아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멋진 분들입니다. 군가가 왜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역시 해병대 멋지네요. 팔강모 사나이, 검푸른 바다, 울컥, 의리의 사나이들 멋집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계속 댓글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매주 목요일 박정훈 대령 사건 팔로우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요? 짧게 좀. 예. 저희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박정훈 대령도 해병대이지만 저희들도 해병대입니다.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고 해병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도전 정신, 그 마음 끝까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도 잘하죠. 우리 해병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역경에 처해 있지만 원래 본연의 해병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일어날 길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해병대를 더 멋지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해병대를 와야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해병대를 와야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해병대를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고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박정훈 대령과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